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뉴스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당장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정치권은 그만큼 마음도 급한가 봅니다. 네거티브 공방도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일단 이번 의혹으로 공지에 몰렸던 민주당이 도리어 역공에 나선 모양새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우선 관련 방송사에서 사과를 했고 해수부에서도 어제 장관까지 나서서 브리핑을 했는데도 자자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들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을 보면요. SBS가 직접 삭제까지 한 뉴스가 좀비 뉴스로 부활해서 유포되고 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 발견 즉시 고소, 고발 등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고소, 고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특정 세력이 개입돼 있다면 좌시하지 않고 더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민주당이 정치 공작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섰는데요. 저 정치 공작의 배후로 지목하는 곳이 있습니까, 따로? 일단은 고발한 단체를 또 따지고 보자면 국민의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송금주 대변인이 SBS 그 보도 다음 날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 인양 지연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또 이 SBS 보도한 그 해당 기자가 이제 국민의당 그 마크맨이다, 출입 기자다라는 그런 소문도 알려지면서 이런 의혹들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냐면 이 패권 갑질이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요.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이 어떤 말을 좀 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SBS 보도에 대해 우리 당의 기획, 운운하거나 선거에 이용한다는 민주당 대변인들의 폭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의 전형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보도 경위와 데스킹 과정 등을 명백히 밝혀 국민의 의혹을 씻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방 평소보다는 좀 더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한마디로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대결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세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고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방어를 함과 동시에 역공을 펼치려고 하는 아주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세월호 문제는 진보층 결집이라든가 이러한 화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SBS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네. 이번엔 또 홍준표 후보가 SBS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특히 모래시계 검사 네. 원조 논쟁이라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지역에서 유세할 때 항상 등장할 때 이 모래시계 주제곡을 틉니다. 모두 들으면 아시는 그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을 두고 그 작가인 송진아 작가와 약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송진아 작가 측에서 여러 만난 검사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다. 홍 후보만의 모델로 모래시계를 썼던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홍준표 후보가 1996년 총선 이래 22년간 이걸 홍보에 이용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선이 되다 보니 별 희한한 주장도 다 나온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자, 강명규 기자, 저도 이렇게 홍준표 후보의 아침에 SNS를 봤는데 관련 글을 3개나 직접 올렸더라고요. 네. 화가 좀 많이 났나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제가 짚어주자면 그 모래시계 당시 제작팀 그리고 SBS와 연관시켜서 이번 사안을 좀 3개나 글을 써가면서 풀어냈는데요. 우선 당시 자신이 처음 총선에 당선됐을 때 자신에게 축하 인사를 왔다. 김종학 PD와 박상원 씨 그리고 담당 그 송진아 작가가 직접 와서 찾아왔고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또 뭐 이런 대선이라 별 희한한 주장이 나온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말도 하면서 이런 대선 그런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방송을 좀 규탄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무래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SBS와 이와 관련된 분들은 자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밝혔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홍준표 후보 글 중에서 내가 22년 동안 모래시계 검사 타이틀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선거에서도 계속 홍준표 후보는 내가 모래시계 검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홍보도 하고 당시 그 드라마 영상도 썼었는데 이번 선거 유세에는 그 영상을 쓸 수 없게 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송진아 작가하고의 문제가 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면 이제는 좀 현실적인 돈 문제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돈 문제다? 돈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초상권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에 고현정이라든가 최민식 뭐 이렇게 박상원 여러 유명 배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쓰려면 그 배우들의 초상권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배우들이 그걸 하나하나 만나서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서 상황론으로 공격받아온 박지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은 거꾸로 홍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로 표현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구름 잡는 다. 그 인간 안 된다. 사람 안 된다. 고시가 아무나 되냐?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네, 각시는 데리고 간다. 대신 우리 장인어른한테 영감님은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고 난 뒤에 내 26년을 못 오게 했어요. 또 어쩌다가 우리 집에 오면 나는 문 열고 나가버리고 저 영감탱이 내가 가면 들어온다고 나가버리고. 네, 최석호 기자.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장인어른 얘기를 하는데 왜 박지원 위원장이 이 문제를 비판하고 나선 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저도 결혼한 입장이지만 저게 자랑일까요? 장인어른을. 그러니까 저런 막말이 보수층에 좀 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약간은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건 막말은 아니라 저도 유세를 직접 가가지고 보기도 했었지만 취재차 저렇게 내가 돈이 없어서 장인어른한테 결혼할 때 무시까지 당했던 사람이다. 경비원의 아들이고 까막눈의 아들이 이제 검사를 지나서 정치인이 돼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왔다. 이 얘기를 계속 자신의 레파토리를 살아온 레파토리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그걸 갖고 정작 박지원 위원장은 또 뭐 비판하고 나서니까 좀 희한한 것 같았어요. 그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사실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굉장히 정치 구단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다급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는 홍 후보와 2위 싸움을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지금은 공표가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에게도 뒤처지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모닝에서 약간 상대를 홍준표 후보로 바꾼 겁니다. 홍준표 후보를 확실히 이기고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박을 살리려다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당이 이렇게 38석까지 확보할지 누가 알았겠냐. 선거는 안철수가 무조건 이긴다 이러면서 자신의 새 확장, 자신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의 결집 이런 것에 나섰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 근데 우리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박지원 위원장이 홍준표 후보를 뭐라고 비판했는지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강병규 기자, 설명 좀 명확하게 해주시죠. 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직접 큰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선 공개 연설에서 영감탱이 26년 동안 집에 못 오겠다 이렇게 크게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는 26년간 용돈 한 푼 안 주고 집에 못 오게 했다면 노인 학대죄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요. 지난 2월에 홍준표 후보가요. 공개 자리에서 대학 때 자신에게 퇴짜를 났던 여성에게 심한 비속어를 썼던 것에 대해서 막가파 보수다라고 크게 비난했었습니다. 26년간 용돈 한 푼 안 주고 집에 못 오게 했다면 뭐 불효일 수는 있겠는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한 게 아니니까 노인학대죄는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썰렁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네.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좀 봉변을 당했다라고 네. 하는데 범인은 잡혔죠? 네, 범인이 잡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잡혔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바른정당은 새벽 중에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담양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남성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담양 자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 해당이 되는 문제다라는 다양한 의견,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바른정당 내 주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이미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도 있고 해서 이제 유담 씨는 이제 더 이상 유세 일정에 나오진 않게 됐지만 상처받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범인은 검거됐지만, 죄송합니다. 범인은 이미 동행했지만 누리꾼의 반응은 좀 계속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댓글은요. 유승민 후보랑 따님분이 와서 선거 유세하는데 이런 남자들 진짜 많더라 라는 댓글. 또 현장에 있었는데 남자분이 너무 무례했고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쓴소리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주위 사람들은 그럼 뭐 했냐, 이것을 빨리 제지시켜야 되지 않았냐라는 책임론도 제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아버지인 유승민 후보도 이에 대해서 오늘 반응을 나타냈죠. 좀 안타까운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그 부인 오선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그런 반응이었고요. 특히 오선예 씨는 지난 28일 날 딸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계속 내비추고 또 이런 딸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반응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담 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래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진짜 별의별 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어떤 유담 씨가 그 선거 운동에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유승민 후보일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빠로서 가슴이 많이 아프다면서 딸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빠로서 굉장히 좀 미안했고 딸한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 국민 절반이 여성인데 이거는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앞으로 정말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은 딸 보고 그냥 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관련 사태가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또 고 신해철 씨 노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는데요. 이현수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 노래 중에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안철수 후보가 유세곡으로 이제 저작권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쓰기 전 그 전에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썼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기를 문재인 후보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고 신해철님의 곡 그대에게를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해서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안철수 후보가 받게 된 배경에 그 신해철 씨 관련해서 신해철법, 그 의료 분쟁 그 조정법 관련해서 이제 이 법 처리에 안철수 후보 측 그리고 국민의당이 큰 도움을 줘서 이런 뒷사연으로 국민의당에게 넘겨졌는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과거에 썼던 영상을 여전히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오후 5시 현재 누적 투표율이 24.34%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총선 등에서 도입이 됐었지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전해볼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 신해철 씨 노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국민의당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 반응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민의당이 신해철 씨 측과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노래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부터 사용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 화면에 나오시는 권혁기 수석 부대변인, 국민의당이 신해철 씨 얘기를 하는데, 북콘서트, 문재인 후보가 그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북콘서트 파이널 동영상으로 엔딩곡을 잠깐 썼을 뿐이다. 그러니까 북콘서트에서 진행된 상황,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당이 출판사 측과 해결을 할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